사와디크랍 뚝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태국어 맛집 피무쌤 채널의 피무입니다. 이번 시간에 저희가 완티 23이라고 해가지고요 23번째 날이네요 벌써. 한 일주일 정도 있으면 이제 이 나 혼자 끝내는 태국어 단어장 성적 표기도 일정을 다 마치게 되는데요. 와, 또 시작할 때는 언제 다 하지? 하고 좀 막막했었는데 벌써 또 23번째 날이 되니까 또 다가오는 그 어떤 종료되는 시점에서 조금 뭔가 벌써부터 살짝 아쉬워지는 기분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오늘 세 가지나 봐야 돼요. 은행과 우체국과 편의점에서라고 해서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태국 여행 갔을 때 굳이 뭐 은행이나 우체국을 갈 일은 사실 좀 적잖아요, 상대적으로. 편의점은 진짜 많이 가겠죠. 뭐 필요한 물건들이 있으면 항상 들러야 되니까. 근데 은행이나 우체국은 아무래도 뭐 오래 장기 거주 하시거나 아니면 좀 한 달 살기 내지는 뭐 두 달 살기처럼 오래 계실 계획이 있으신 분들한테 도움이 조금 더 많이 될 것 같다는 말씀 드려보고요. 자, 그러면 바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은행과 우체국과 편의점이란 단어를 알아봐야 되는데요. 지금 이거 그대로 세 가지 단어가 그대로 다 있어요. 그래서 밑에 오늘은 따로 제목의 단어를 알아보지 않고 바로 시작을 한번 해볼게요. 자, 확대를 한번 해보고요. 네, 첫 번째 단어부터 한번 보시죠. 어우, 이렇게 크게 확대되네. 네, 이게 최고로 400%가 최고 같아요. 자, 첫 번째 은행인데요. 은행은 우리가 이렇게 타나칸 하시면 돼요. 성조 표기는 제가 해드릴게요. 표기는 타나칸이거든요. 근데 발음하실 때 그냥 평성처럼 하시면 됩니다. 어떻게요? 타나칸, 타나칸 하고 편하게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성조 표기상으로는 앞에 타 하고 삼성으로 가야 되니까 표기는 타나칸 하시되 읽으실 때는 그냥 타나칸 하고 편하게 읽으시고요. 근데 우리 직업에서 왜 은행원도 있잖아요. 이렇게 은행원분을 직원이나 어떤 종업원을 나타내는 단어인 파낙ngan이라고 있어요. 파낙ngan 하시면 요게 종업원 점원이거든요. 파낙ngan 하시면 요게 종업원 직원이니까요. 합쳐서 파낙ngan 타나칸, 파낙ngan 타나칸 하시면 은행원이 됩니다. 직업의 한 종류가 되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우체국이라고 있는데요. 우체국은 우리가 여기 앞부분 결합자음으로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자음, 모음이 결합한 그 결합자음이라서요. 프라이 하고 앞부분 읽으시고 뒷부분이 사실 포인트예요. 앞부분은 평성인데요. 우리가 성조 표기상으로는 싸니 하고 읽으실 수 있으시면 공부를 제대로 잘 하신 거거든요. 근데 이거 차용어예요. 외래어다 보니까 파리 산스크리트인데요. 평성으로 그냥 읽어요. 브라이사니 하고 평성으로 읽으시면 됩니다. 물론 표기법상으로는 싸니가 되겠죠. 앞부분 단모음이 있기 때문에 싸니 하지만 읽으실 때 그냥 브라이사니 하고 편하게 발음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표기는 제가 브라이사니 하고 해드릴게요. 자, 읽으실 때 발음은 브라이사니이고요. 자, 편의점 나왔죠? 편의점은 태국은 가신 분 아직 많이 이제 보셨겠지만 세븐일레븐이 되게 많아요. 세븐일레븐이. 그래서 세븐 하고 발음만 하셔도 또는 세븐일레븐 하셔도 편의점이 되거든요. 그런데 태국어로 좀 풀어서 쓸 때는 이렇게 씁니다. 무슨 점, 가게라고 하는 란이 앞에 나왔죠. 그리고 편리하다라는 뜻이 있는 편리하다라는 뜻이 있는 사두웍, 사두웍 이란 단어가 있어요. 근데 뭘 하기에 편리하죠? 편의점은 물건을 사기에 편하잖아요. 살 때 이제 편한 가게 해가지고요. 사다라는 뜻이 있는 스가 있어요. 그래서 란사두웍스라고 하시면 한 번 더요. 란사두웍스라고 하시면 사기 편리한 가게. 요게 편의점이 된다라는 거. 그래서 이번 과의 제목 23일차의 제목에 세 가지 단어가 여기 다 나왔었네요. 자, 네 번째도 같이 한번 보시죠. 자, 돈을 벌다라고 해서요. 이거는 왜 있는지 모르겠지만 은행이 있어서 왜 우리 돈을 벌어야 뭐 저축도 하고 저금도 하고 투자도 하기 때문에 그 의미로 그냥 한번 넣어둔 것 같은데요. 자, 두 단어로 우리가 발음하시면 돼요. 첫 번째로 하 이어서 응은 하고 응하고 은하고 짧게 발음하시면 되거든요. 응은 이렇게. 요것도 모양만 보시면 마치 이 구조가 돼가지고 응하고 너누하고 만나가지고 우리가 어가 모자로 핀 이로 점프해서 응은 해야 맞거든요. 장모음이니까 표기상으로는.
하지만 요거 차용어죠. 중국어에서 은에서 왔다. 많이 말씀드렸을 거예요, 요거는. 그래서 응은 하고 짧게 하셔야 되는 그런 단어고요. 그래서 항은 하시면 돈을 찾다가 되겠죠. 원래 이 하라고 하시면 찾다라는 뜻이 있거든요. 돈을 찾다라는 단어가 바로 돈을 벌다라는 의미로 쓸 수 있다. 그러면 만약에 응은 요게 아니라 발음이 비슷한 단어가 응안이라고 있거든요. 응안이라고 하면 명사로 일이란 뜻이 있어요. 그러면 항안 하면 뭘까요? 일을 찾다죠. 그때는 구직하다가 되겠죠. 구직을 해야 우리가 돈도 벌고 또 저축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요 하라는 단어가 우리 실생활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의미로 쓰일 수가 있겠구나라는 거 추측을 하시면서 다음 단어 가보실게요. 자, 편지가 있어요. 와, 이런 편지 또는 엽서. 여러분들은 손편지를 누군가한테 써주신 적이 있으신지요? 네, 손편지 하니까 또 옛날 생각이 납니다. 자, 편지는 우리가 두 단어입니다. 이것도 쫓 하고요. 마이가 만나가지고 쫓마이라고 하시면 되는데요. 일단은 발음상으로 쫓마이가 돼가지고요. 우리 한글 표기로는 그냥 쫀마이 해도 연음이 되는 발음에 우리 다들 알아듣잖아요. 쫀마이 해도. 그런데 두 단어로 이루어진 요 단어는 태국어는 또 성조 언어고 음절 언어이기 때문에 쫓하고 디귿 종자음이 있으면 쫓하고 끊어주시는 연습을 그렇게 습관을 들이시면 아무래도 원어민 분들께서 알아봐 주시는데 좀 정확성을 높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는 늘 읽을 때 쫓마이 하고 그냥 끊었다가 읽습니다. 저는 쫓마이. 물론 원어민 분들은 쫓마이 하겠죠. 근데 우리는 학습자의 입장에서 이렇게 연습하실 때는 쫓마이 하고 연습을 해주셔야 되고요. 쫓 하면은 뭔가 짧게 적는 메모 같은 거 있죠. 짧은 메모 같은 거를 메모를 적을 때 쫓이라고 합니다. 물론 나중에 뭐 등기하다 뭐 등록하다 할 때 쫓타비안 뭐 이런 단어에도 들어가긴 하는데요. 일단은 적는, 메모해 두거나 적어두는 그런 단어고요. 마이 하면은 아마 요거는 이 단어에서 줄은 것 같아요. 우리 관마이라고 해서요. 관마이라고 하시면 의미라는 단어거든요. 명사거든요. 그 의미를 적는 우리 편지에 내 마음을 담아서 그 의미가 전달되는 그런 메모잖아요. 편지가. 그래서 쫓마이 요렇게 줄어든 것 같고요. 자, 다음 단어 보시면 근데 배고프진 않아요. 또 밥을 봐도 전에는 이 시간쯤 되면 제가 좀 배고파가지고 허기져서 이렇게 힘이 좀 빠져가지고 수업을 좀 했었는데 오늘은 좀 일찍 먹었어요. 네, 평상시보다 조금 일찍 먹어서 배가 고프진 않아서 이 도시락을 봐도 뭐 군침이 돌거나 그러진 않아요. 자, 그래서 밥은 밥이죠. 읽어보시면 카우 하시면 밥이고요. 쌀도 됩니다, 물론. 그리고 제가 여기 장모음 표기를 해놨는데요. 이거 개정판에는 제가 단모음으로 바꿨어요. 단모음입니다. 짧게 읽으셔야 돼요. 네, 그 이유는 저의 그 단어나 어떤 그동안의 수업에서 아마 이 과정을 되게 많이 설명드렸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리시더라도 차근차근 영상 쭉 봐주시면 분명 있을 거니까요. 읽으실 때는 어떻게 읽자? 끌렁 하고 일성으로 짧게 읽으시고요. 물론 리을 발음이 묵혀서 껑으로도 들리실 거예요. 껑. 카우კლ렁 또는 카우껑 하고 들리시겠다. 껑 또는 끌렁 하시면 상자라는 뜻이 있어요. 상자. 그래서 카우클렁 하면은 상자 밥 해서 요게 도시락입니다. 그래서 왜 우리 연필 또는 펜 담는 통을 뭐라고 하죠? 상자를 필통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필통이니까 이때는 상자가 먼저 앞에 오겠죠. 연필 여러분들 혹시 아시는 분 많이 계시겠지만요. 딘서라고 하시면 여기 연필입니다. 그래서 연필 상자 해가지고 요게 클렁딘서라고 하시면 필통이 되고요. 자, 이렇게 6개 단어 또 알아봤고요.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보시면 아마 교재상으로는 다음 페이지는 아닐 거예요. 근데 교재상으로는 다음 페이지는 아니지만 우리가 늘 알아봤던 감사 펌뜸 해가지고 플러스 단어의 앞 페이지인가 보시면 아마 태국의 통화라고 해서 현재 태국에서 쓰이고 있는 지폐와 동전이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태국의 통화라고 해서요. 이 통화는 우리가 뭐 구이토라쌉이라는 어떤 전화 통화가 아니죠. 그 통화가 아니라 통용되는 화폐 해가지고요. 물론 그냥 응원하셔도 돼요. 돈 하셔도 좋지만 문어체잖아요. 이거 한문 써 있잖아요. 한자체잖아요. 그래서 응원 뜨라라고 하시면 우리 뜨라라고 하시면 요거 원래 뜨라 하시면 뭐 인장, 도장 또는 도장을 찍다 아니면 부채표, 셈표, 해표 할 때 그 표라는 뜻이 있는데요.
돈은 돈인데 우리가 찍은 돈이잖아요. 뭔가 한국은행 또는 조폐공사 이런 데서 찍어내는 공식적인 돈이라서 통화라고 쓰고 싶으시면 응언뜨라라고 발음하시면 좀 더 문어체스러운 단어가 되고요. 그냥 응언만 하셔도 좋겠죠. 그 중에 우리가 지폐와 동전을 이렇게 쓰잖아요. 생활하면서. 이 지폐는 타나밭이라고 해요. 타나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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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나 아니죠. 타나밭. 이렇게. 이렇게 쓰시고 러라 쓰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요거 두 단어입니다. 아까 은행에서 왜 타나간 했었죠. 타나간 할 때 요 타나 또는 돈이라고 둘 다 발음하셔도 좋은 단어가 차용어거든요. 금전, 뭐 그 돈 이런 뜻이 있어요. 건물이란 뜻이 있는 아간이 있어가지고 요거 만나가지고 어가 사라져서 타나간이 되는 연은 현상이 일어난 그 단어거든요. 아칸 하면 건물이요, 건물. 그래서 은행이 타나칸인데 여기선 맛 다시면 카드입니다. 카드. 카드나 우리 표 같은 티켓 같은 거 있죠. 그런 것을 밭이라고 읽는데요. 뭐 카드 돈이 돼요. 그래서 지폐가 됩니다. 지폐. 어차피 합성어입니다. 다나밭 하시면 되고요. 동전은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요. 여러분 우리 지금 뭐 하고 있죠? 공부하고 있죠. 네. 라오깜랑 리안 파사 타이유 샤이마이크랍. 근데 공부하다는 우리가 리안하고 평성으로 읽잖아요. 읽으실 때 평성으로. 근데 사성으로 리안하고 입 들어가야죠. 큰일 날 뻔했네요. 네, 천천히 써볼게요. 이렇게 받침의 종점의 여잉 이렇게 쓰시면요. 한글 발음은 똑같거든요. 리안하고 똑같지만 성조는 사성이 돼서요. 리안, 리안 이렇게 읽으셔야 뭐가 된다? 코인이 돼요. 코인. 그래서 동전이라는 뜻이 있어서 나중에 뭐 랑완 리안이라고 하면 코인 메달 상 해가지고요. 메달이 됩니다. 네. 그런 거는 일단 뭐 나중에 또 스포츠 할 때 한번 나왔었나? 아무튼 그때 한번 복습하시면 또 있을 건데요. 자, 지폐와 동전 그럼 같이 한번 알아볼게요. 자, 20바트부터 한번 보실게요. 네, 20바트 이렇게 여러분 아마 태국에 많이 가보셔가지고 이 정도는 다들 구경하셨을 텐데요. 20바트는 20바 우리 숫자 할 때 기억나세요? 20은 성 10이 아니라 20이었잖아요. 그래서 20바 하시면 20바트고요. 50은 40바 하시면 되고요. 자, 100바트죠. 능러이바 또는 러이바 하셔도 되고요. 자, 500바트 가볼게요. 하러이바 하시면 됩니다. 하러이바 하시면 되고요. 자, 능판바 하시면 능판바 하시면 1000바트예요. 능판바 하시면 되고요. 자, 근데 지폐 지금 빨간 글씨로 여러분 이거 보이십니까 혹시? 이거 확대 아까부터 진작에 할 걸 그랬네. 요거 여기 빨간색 이거 제가 여기다 좀 옆에다 크게 그려볼게요. 왜냐면 이거 이렇게 뭐 견본 같은 거 갖다 쓰면 이렇게 표시를 늘 해줘야 되잖아요. 우리가 샘플이라고 이렇게 쓰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쓰시면 되는데요. 발음은 또아양이라고 해요. 또아양. 자, 또아양 하시면 견본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또아양. 또아가 다양한 의미로 또 되게 많이 쓰이는 분류사도 되고 뭐 그러다 보니까 양 하면은 종류인데요. 또아양 하면은 그래서 견본 또는 뭐 샘플 뭐 예시 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다라는 for example이라고 하고 싶어요. 들다 있었잖아요. 들다 여러분 책상이나 이런 거 들 때 뭐라고 해요? 손 들 때 또 욕 있었잖아요. 그래서 동사로 욕 하면 들다거든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러면 동사만 쏙 넣어가지고 어떻게 한다? 욕 또아 양 첸 예를 들어 나열을 쫙 하면 되어 있대. 그래서 여기 있는 또아 양은 명사로 견본 샘플이지만 욕 또아 양이라고 하시면 예를 들어 뭐뭐뭐라고 회화하실 때 한번 써보시기 바라고요. 배가 자꾸 산으로 가고 있어요. 네, 지나치지 못하는 저의 성격 탓이니 네, 여러분들 양해 부탁드리고요. 자, 1바트 갈게요. 동전이죠. 1바트도 마찬가지로 동전도 마찬가지로 마하와 찌랄롱권 대왕이 이렇게 새겨져 있고요. 자, 1바트는 능밭 그리고 썽밭. 자, 5바트는 이렇게 하밭 그쵸? 하밭 하면은 네, 5바트가 되고요. 10바트는 씨밭 하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지폐와 동전도 좀 알아봤고요. 자, 이 플러스 단어도 설명드릴 부분이 은근히 많은 것 같은데 좀 빠르게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단어부터 같이 보시죠. 네, 두 단어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싸못이란 단어하고요. 만지가 만나서요. 싸못 반지 하시면요. 싸못 하면 우리 노트, 공책이란 뜻이 있고요.
반치 하면은 계정 같은 거 있죠. 그 왜 회계사 같은 거 할 때도 우리 낙반치에서 직업에도 있었어요. 그래서 계정 노트 해가지고 뭐 통장입니다. 여기 은행에서는 당연히 통장이 되겠죠. 하지만 은행에서 그냥 사무실하고만 해도 통장이 되고 또 반치라고 하셔도 통장이 다 됩니다. 하지만 사뭇 반치 하시면 요 의미가 좀 통장으로 압축이 되는 것 같고요. 자, 지폐 여기 있었네요. 타나밭하고 성조는 제가 이렇게 또 삼성, 일성 해드리지만 편하게 어떻게 발음하자? 타나밭하고 반만 일성으로 하시면 지폐가 되고요. 동전도 했었네요. 리안이라고 사성으로 하셔야 동전이 되죠. 자, 수표나 우리 점검하다라는 동사도 쓸 수 있어요. 네, 점검하다. 영어에 체크 있잖아요. 그대로. 아, 근데 제가 지금 필기를 시간 관계상 막 빨리 하잖아요. 근데 어느 분께서 피무쌤은 글씨가 되게 악필 같아요 하고 팩트 체크를 하셨어요. 팩 체크를 하셨는데 이것도 체크를 들어간다. 체크. 그죠? 근데 저 잘 써요. 천천히 쓰면 이렇게 또박또박 점검하다. 네. 점검하다. 확인하다. 확인하다. 근데 이럴 시간이 없잖아요. 저 지금. 예. 그래서 좀 빨리 어차피 그리고 천천히 쓰면은 이거 좀 차이점이 있어요. 말하고 제가 쓰는 필기체하고 저는 일치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들으시는 라이브로 들으시든 녹화로 들으시든 집중이 잘 되잖아요. 귀는 확인하다 했는데 쓰고 있어. 아직도 확인하다를. 이거 효율 떨어진다고 봐요. 저는 개인적으로. 물론 제가 뭐 전문적인 강사도 아니고 뭐 그렇지만 이런 어떤 그 작은 부분들이 조금씩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웬만하면 빨리 써야겠다. 네. 악필인 거를 지금 핑계,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죠. 네, 확인하다. 알 수 있잖아요. 이 정도면 말하면서 하니까. 점검하다. 얼마나 좋아요. 동시에 끝나니까. 하다도 이렇게 짝짝 긋잖아요. 이렇게. 그죠? 네, 이런 거는 이제 제가 편집할 때 다 자를게요. 자, 수표는 그래서 책인데요. 삼성으로 발음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책 가시면 되고요. 자, 환율이라는 단어 굉장히 기네요. 일단은 환율이라고 할 때 무슨 율 있죠. 레이트라고 하는 그 율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아따라 하시면 됩니다. 아따라 하시면 되고요. 자, 아따라 하시면 무슨 율이라서 렉이라고 하면 교환하다 라는 뜻이 있어요. 블리안 하면은 바꾸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응원 하면 돈이었죠. 그래서 렉블리안 하시면 이게 바꾸다라는 하나의 의미가 되거든요. 돈을 바꾸는 비율 뭐다? 이게 환율이에요. 이거를 빼요. 예를 들어 아따라를 빼요. 그러면 뭘까요? 렉블리안 응원 하면은 뭐가 되죠? 환전하다가 되겠죠. 그죠? 왜? 동사로 스타트를 하니까. 렉블리안응은 하시면 환전하다가 되고요. 맨 앞에 있는 명사에 아따라 비율이 들어가면 환전하는 비율이니까 환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좀 알아두실 동사는 렉블리안 같은 것만 알아두셔도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음 단어 가볼게요. 굉장히 길어요. 또 인터넷 뱅킹 해가지고 우리나라는 인터넷 또는 뱅킹 두 개만 쓰는데요. 투라감까지만 뭐야 왜 뭐마가 두 개 있지? 요거 하나 뺄게요. 요거 네, 뭐마 두 개가 붙어 있는데요. 이거 하나 좀 삭제해 주시고요. 투라감 하면은 여기선 뱅킹이 있잖아요. 거래란 뜻이 있어요. 거래. 왜냐면 투라라고만 하면 사업 할 때 투라깃 할 때 그 투라 용무 업무란 뜻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깜이라는 단어가 붙어가지고요. 거래라는 또는 뱅킹이라는 뜻으로 지금 쓰이고 있고요. 판 하면은 패스 지나치다 지나가다 방 하면은 길이라는 뜻도 있지만 어떤 방식이나 이런 것도 돼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인터넷하고 요 넷 부분 성조 주의하자고 했죠. 넷 이렇게 성조 표기 해야 될 것 같지만 읽으실 때 넷 해야 된다. 그래서 왜 우리 지난 시간에 카푸치노 브레푸치노 할 때 삼성으로 주로 많이 했잖아요. 끝부분을. 그것 따라서 인터넷 해야 될 것 같지만 요때는 예외적으로 인터넷 하시고 넷 낮춰주시면 됩니다. 일성으로. 그래서 토락간판탕 인터넷 하시면 인터넷을 인터넷 방법을 통한 거래가 되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굉장히 길죠. 그래서 사실은 토락간판탕 인터넷 이렇게 안 하기도 하고요. 우리 서비스라는 단어 써가지고요. 머리간 있었죠? 머리간 요거. 네. 머리간 탕 인터넷 하셔도 인터넷 서비스가 됩니다. 그래서 은행에서 이렇게 머리간 당 인터넷 하시면 인터넷 뱅킹이 되겠죠. 자, 다음 단어 바로 갈게요. 다음 단어 보시면 두 단어인데요. 또 하고 담리암이 있어요. 카가 접두사격으로 나오게 되면요. 무슨 비용, 무슨 요금이라는 뜻이 있었죠. 담리암 하면은 원래 뭐 관습,
아니면 뭐 전해 내려오는 어떤 그 습관 같은 거 있죠. 그런 관습 같은 거를 탐니암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카 탐니암 하면은 뭐 관습적으로 또는 뭐 일정 부분 뭐 늘 내던 그런 비용 해가지고요. 수수료가 되는데요. 만약에 관습으로 내가 한 가지로 쓰고 싶어. 카놉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카놉 이렇게 카놉. 카놈 하면은 과자였잖아요. 우리 간식. 근데 카놉하고 이렇게 낮추신 다음에 탐니암 쓰시면요. 관습이라는 한 단어로 그냥 압축이 돼버려 또 한정이 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관습이라는 단어를 그냥 하나로 난 표현하고 싶다 그러시면 카놉 탐니암 하시면 됩니다. 두 개 만나면 문어체죠. 두 단어 만나면. 자, 그리고 다음 단어 보시면 이것도 어떤 기계를 나타내는 크르앙이 나왔죠. 크르앙이 나오고요. 뭐 하는 기계냐 봤더니 턴 하면 우리 뽑다라는 동사였어요. 뭔가를 이빨을 뽑거나 그럴 때 턴이라는 타동사로 쓰는데요. 응원 돈이었죠. 돈을 뽑는 기계. 이게 입출금기죠. 태국에서는 그냥 ATM이라고 해요. ATM 하시면 자동화 기계라고 있는데요. 또라는 어떤 그 캐비넷 같은 단어 써가지고요. 또 ATM 하셔도 이렇게 또 ATM 하셔도 얼마든지 나타낼 수 있다는 거 이렇게 또 ATM 하시면 요게 현금 입출금기 발음이 안 돼. 현금 입출금기입니다. 죄송합니다. 네, 혀를 좀 더 키워봐야겠어요. 자기 전에 좀 뽑아가지고 발음 좀 잘 되게끔 연습 좀 해야겠네요. 자, 또 바로 나왔네요. 또 하면은 우리 아까 캐비넷 같은 어떤 어떤 뭐 무슨 냉장고 할 때 그 고거 금고 이런 거 할 때 자 봤더니 어떤 금고냐 깹 하면은 보관하다 저장하다라는 동사인데요. 또 깹컹까지만 있으면 물건이라는 컹이 있어서 물건을 보관하는 또는 저장하는 고 해가지고요. 뭐 금고 정도 보셔도 돼요. 뭐 어떤 캐비넷 보셔도 되는데요. 어떤 물건인지 봤더니 미카가 있어요. 미카. 이 카라는 단어가 조금 전에는 접두사격으로 맨 앞에 나왔잖아요. 이때는 비용이나 요금인데요. 카가 일반 명사로도 가치 라는 뜻이 있어요. 밸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미카라고 하시면 가치가 있다인데 가치 있는 건 우리가 귀중하잖아요. 소중하고. 그래서 컹미카가 하나의 명사로 귀중함이 있는 물건 해가지고 이게 귀중품입니다. 귀중품 보관 고가 되겠죠. 그래서 금고 또는 귀중품 보관소가 되고요. 자, 다음 단어 보시면 온건이 있어요. 온건 하시면 돈을 이체하다라는 온이라는 단어가 들어갔네요. 그래서 온건 하시면 돈을 이체하다가 되고요. 자, 그리고 다음 단어 보실게요. 위아래 다 깐이라는 명사화소가 들어가서 명사의 뜻이 있겠는데 하이가 아직은 무슨 뜻인지 몰라요. 무슨 뜻인지 뒤를 봐야겠죠. 꼬 해서요. 깐하이 꼬윰 하시면 하이 하면 여기선 주다라는 뭐뭐 해주다라는 뜻으로 쓰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꼬도 우리가 빌리다라는 뜻이 있고요. 윰도 빌리다라는 뜻이 있거든요. 두 개가 만나서 그냥 빌리다라고 보시면 빌려주는 것. 이게 뭐죠? 대출이잖아요. 그죠? 빌려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하이가 뭐뭐 해주다라는 그런 의미로 쓰인 것 같고요. 자, 그럼 뭘 빌릴까요? 우리 대출이라는 거는 은행에서는 또 돈이 여기 생략돼 있다고 보시면 돼요. 예. 돈을 빌려주는 것 해가지고 요게 대출이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자, 깐 하면 또 품사로 명사가 되겠고요. 삼성으로 캄 하시면 요거 유지하다라는 어떤 그 뜻이 있어요. 유지하다. 그리고 브라깐 하시면 브라깐도 마찬가지로 일성 브라 요거는 일성이지만 발음하실 때 그냥 평성으로 발음하셔도 좋습니다. 브라깐 하면은 보증하다 보장하다 이런 뜻이 있는데요. 보장하다라는 뜻이 있는데요. 자, 보증이나 보장하는 것을 유지해 주는 것. 이게 담보죠. 그죠? 그래서 담보라고 하고 싶으면 깐캄 브라깐 하시면 됩니다. 자, 이어서 아까 꼬 한번 나왔네요. 꼬 하면은 빌리다라는 동사였죠. 근데 맨 앞에 뭐가 있어요? 응은 명사가 있잖아요. 뭐 한 돈이다? 빌린 돈. 그래서 대출금이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응원 꼬이음 해도 된다 안 된다? 당연히 되겠죠. 그래서 응원 꼬 또는 응원 이음 또는 응원 꼬이음 하시면 뭐다? 대출금이 되겠죠. 근데 지금 은행이라는 상황을 가정해 보면 이거 팁인데 하나 드릴게요. 꼬하고 이음하고 그럼 무슨 차이가 있어요? 하고 또 궁금해 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니까 꼬 요거는 우리가 이자가 주로 발생하는 이자 발생 덕비야라고 하거든요. 덕비야. 예.
미야 하면은 우리 조개 화폐 옛날 화폐 단위로 이제 썼던 그런 단어인데요. 일단은 넉비야 하면은 이자가 됩니다. 이자. 이런 것들이 발생할 때 꾸란 단어를 주로 쓰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읒 하면은 우리가 사실 물건 빌릴 때도 읒 쓰잖아요. 볼펜을 빌건 뭘 빌리건 읒을 쓰는데, 그러니까 요 읒 같은 경우는 생활하면서 친구한테 야 100원만 1000원만 아니면 뭐 얼마 줘 나 좀 나중에 갚을게 이런 식으로 빌리면 주로 뭐를 쓰고요, 읒을 쓰고, 은행에서 대출 받거나 빌리면 꾸를 쓴다는 거, 이런 것도 하나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겠죠. 자, 다음 단어 바로 가보실게요. 또 하고 이번에는 셉이 있어요. 이거 성조법상으로 우리가 셉 해야 되잖아요. 저사 장모음이니까. 근데 영어잖아요. 또 우리 safe 할 때 F 발음을 보면 알 수 있죠. 받침을. 그래서 셉하고 삼성으로 하셔야 됩니다. 또 셉 하시면 세이프한 고 해가지고 안전 금고가 되겠죠. 아까 뭐 있죠? 뚜깹 건미카 해가지고 요거하고 비슷합니다. 뚜깹 건미카 요거하고 이제 비슷하겠죠. 자, 그리고 저금통, 아이고 맞나? 맞네요. 저금통이 있는데요. 일단은 재밌는 단어 하나 나왔네요. 까북이라고 하면 돼요. 까북. 이거 까북으로도 많이 읽어요. 까북으로도 많이 읽으시는데요. 그 입구가 좀 뭐지 호리호리하고 그런 병을 좀 의미했는데, 통을 의미했는데요. 뒤에 단어를 보면 확실히 알 수가 있겠죠. 오늘 왜 이렇게 혀가 꼬이지? 컨디션이 안 좋아서 그런가? 자, 까북은 통은 통이에요. 일단 하시면 평성으로 하시면 우리 좀 절약하고, 그런 뜻이 있어요. 절약하다. 그래서 요거 만약에 동의어를 굳이 쓰자면 브라얏이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브라얏. 요것도 좋은 단어예요. 브라얏 웰라 시간을 아끼다. 브라얏 남 물을 아끼다 라고 해서 동사로 브라얏 하면은 이게 아끼다 라는 뜻이 있거든요. 근데 절약하거나 어떤 그럴 때 이 엄을 많이 씁니다. 엄을 쓰고요. 다음 단어 씬 사성으로 잘하셔야죠. 씬 하시면 재산, 아니면 뭐 이런 뜻이 있어요. 재산이나 어떤 요것도 사실 뭐 금전이나 이런 것도 의미하겠죠. 그것도 재산 중에 하나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좀 씬 관련해서 많은 단어들이 또 합성어로 만들 수 있는데요. 우리 요거 뭘까요? 많이들 아시죠? 씬가 있었잖아요. 백화점 같은 거 할 때 항사파 씬가 했었잖아요. 물품, 제품. 그러니까 카가 무역하는 거니까 무역하는 재산, 물건이 되고요. 물품.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 씬본. 요것도 있네요. 본 하시면 어디 위라는 방향을 나타내는 전치사에 가깝거든요. 근데 씬본 하시면 의미가 전이가 돼가지고요. 뇌물이 됩니다. 뇌물. 씬본. 위에 바치는, 우리 위에다 바치잖아요. 뇌물을. 바친다는, 그 위로 바치는 개념이 여기 이제 전이가 돼가지고 씬본이라고 하시면 뇌물이 돼요. 브라이브인가? 아무튼. 물론 이 뇌물이라는 뜻이 또 우리 완곡한 표현 해가지고요. 돌려 말하는 식으로 말하게 되면 왜 촌지 같은 거 옛날에 책상 밑으로 쓱 넣어주잖아요. 요번엔 아래라는 뜻이 들어가요. 뭐냐면 돈이 들어가고요. 응원 들어가고요. 따이 하시면 아까 아래쪽이라는 뜻이 있었거든요. 또 하시면 책상이에요. 테이블이죠. 그래서 응원 따이 또라고 하면 책상 아래 돈 해가지고 요게 씬본이라는 단어하고 또 동요가 됩니다. 이렇게. 그쵸? 뭐 유페미즘인가 해가지고 완곡한 표현이라고 이제 쓰는데요. 어찌됐건 뇌물은 두 단어로 뭐라고 한다? 씬본 또는 응원 따이 또 하시면 된다는 거. 이런 거 아마 태국 분들한테 말씀하시면 뭐 어떻게 알았어? 뭐 누가 알려줬어? 뭐 이렇게 하시면 피무라는 양반이 이렇게 얘기하더라 라고 하지 마시고 내가 열심히 공부하다 보니까 나오더라고 하고 자신을 좀 이렇게 내세우셔서 여자친구분이나 남자친구분한테 와 공부 열심히 하고 있구나 라는 걸 좀 내비치시기 바라고요. 자, 너나 잘하지. 네, 아무것도 없는 것이. 자, 이어서 씬 관련해서 하나만 더 해볼게요. 자, 지금 커플 얘기했잖아요. 제가 남성, 여성 한테 커플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분 지참금 있죠? 지참금 여러분 한글로 제가 적어볼게요. 대부분 다 뭘로 알고 계세요? 신솥으로 알고 계시죠? 그냥 신솥 이렇게 많이 적혀 있죠? 신솥. 그렇죠? 일단 이때 씬이 요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적어도 저하고 같이 라이브를 하신 분들은 씬이라는 발음을 어떻게 해야 된다? 씬 하셔야 돼요. 사성으로. 뭐 씬 이렇게 하면 다하다, 죽다, 끝나다 이런 안 좋은 뜻이 있거든요. 씬하고 이성으로 하면은 사성으로 꼭 하셔라. 어떻게 해요? 씬 하셔야 일단은 뭐 금에 해당하는 그 돈이 되고요. 솥이 아니에요. 씬, 솥. 우리 라이브 제가 지금 라이브 하잖아요. 싱싱하다, 신선하다 이런 뜻이 있거든요. 솥, 프레시하다는 뜻이 있어요. 씬, 솥 하면 프레시한 뭐 돈 해가지고 의미가 전혀 안 되거든요. 솥이 아니라 사실은 요거예요. 자, 필기 잘하세요. 솥입니다. 솥 이렇게
씬서 해야 돼요. 자, 여러분. 자, 물론 제가 여러분들 다 보고 있진 않지만, 얼굴 모양을 연상을 하고 있을게요. 제가 발음해 드릴 테니까 한 번씩 따라해 보세요. 하나, 둘, 셋. 씬서. 한 번 더요. 씬서. 잘하셨어요. 네. 자, 어찌됐건, 씬서 하면은, 이서 하면 끼워 넣다 라는 뜻이 있어요. 끼워 넣는, 뭔가를 이렇게 뭐 사이에 끼워 넣을 때 동사예요, 이게. 그러니까, 끼워 넣는 돈이 재산이잖아요. 뭐 할 때? 결혼할 때. 그래서 지참금이 돼요. 결혼할 때 같이 들어가는 돈 해가지고 끼워 넣는 돈입니다. 사실은. 여성분의 부모님 측한테 그동안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면 뭐 이 돈으로 나머지 제가 이제 딸하고 같이 사는데 이 돈으로 좀 편하게 사세요. 이런 의미로 주는 돈이잖아요. 센서 하면. 이런 거 하나하나가 사소한 것 같지만 이 어떤 그 태국어 공부를 조금 열심히 했냐 아니면 좀 정확하냐 안 하냐 이런 거 따질 때 이런 거 말고 뭐 더 있습니까? 그렇죠? 섬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아까 코도 그렇고 꼬도 그렇고 공부한 사람이 그런 꼬나 코를 발음하시는 분들께서 공부하셨다라는 말씀을 들으면 그거 아닌데 하고 우리가 고쳐드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참금은 씬서시였고요. 뭐 씬하다가 어디까지 갔지 지금? 어찌됐건 그랍북 엄씬 하면은 재산을 절약하는 통, 요게 저금통이에요. 여러분 타나칸 엄씬 들어보셨죠? 타나칸 엄씬. 태국은 또 은행마다 색깔도 다른데요. 은행 중에 한 군데가 있어요. 타나칸 엄씬. 핑크색이다. 핑크색. 그죠? 이촌푸 해가지고. 그래서 요 단어 좋은 단어니까 알아주시면 좋고요. 모르겠다. 하나 더 할게요. 보니까 또 생각났어요. 네, 정리하세요. 하고 이성으로 발음하면요. 이렇게 하면은요. 원래는 뭐 빙 둘러싸다, 뭐 빙빙 돌다 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또 다양한 의미가 생겨요. 하면 그래서 하면은 탕이 만약에 길이요. 길이면은 우회로가 됩니다. 명사로 우회로. 돌아가는 길이죠. 그러니까. 근데 예를 들어 이 탕이 어떤 방법을 나타낼 때는요. 간접적이 돼요. 간접적. 왜냐면 돌려서 어떤 그 가는 길이잖아요. 간접적인 방법도. 그래서 하면 두 가지 뜻이 있다. 하나는 간접적일 때 쓰시고 또 하나는 도로 또는 교통에서 우회로라고 하실 때 쓰시면 된다. 입니다. 그래서 왜 우리 돌려 말할 때도 돌려 말하다가 풋이잖아요. 풋 하면은 돌려 말하는 거예요. 풋ጥ롱이 아니라는 거죠. 뭐 바로 직언하는 게 아니라 직설하는 게 아니라 돌려서 말할 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빨리 가볼게요. 나머지는 좀 뭔가 꾹 참아볼게요. 제가 최대한 참아서. 이어서 나이랍이라고 발음하시면요. 뭔가를 받다라는 동사인데요. 응언하면 돈이죠. 건또라고 하시면 또 하면은 이거 원래 크다요. 크다. 또 하면 건 하면은 분류사로 쓰였는데요. 와, 이거 설명 안 드릴 수가 없네 또. 혹시 여기 저하고 땡모반 수업 들으시는 분 계실 거예요. 어젠가 그저께인가 화요일날 이제 매주 하는데 분류사 우리 했었잖아요. 분류사입니다. 여기서는 구조가 어떻게 됐었죠? 왼쪽에 명사 나오고 분류사가 있고 뭔가 수식사가 디터마이너가 여기서 수식을 해줄 때 중간에 꼭 뭐가 껴야 된다? 클래스파이어 해가지고 분류사가 들어가야 된다. 안 그러면 문법이 알맞지 않은 문법이 된다라고 했잖아요. 이게 바로 건 하면은 어떤 덩어리 있죠? 덩어리. 요런 덩어리류를 건을 씁니다. 그래서 우리 돈다발이라고 하죠. 돈다발. 그때 이제 돈이 쌓여 있잖아요. 이렇게 쌓여 있는 어떤 덩어리나 벽돌 모양이나 뭐 돌도 마찬가지고 하다못해 치즈 있죠. 치즈. 이런 것도 건을 씁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긴 모양이 있으면 건을 쓰시고요. 큰 돈을 다이랍 받다가 되겠죠. 그래서 벌다가 됩니다. 다이랍은 건또라고 하시면 큰 돈을 받다가 되고요. 자, 우편 번호인데 프라이산이 아까 우체국이었죠. 네, 일단은 우체국은 우체국인데요. 앞에 라핫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요. 비밀이란 뜻이 있거든요. 일단은 비밀. 라핫 프라이사니 하시면 그래서 우편번호가 됩니다. 라핫 프라이사니. 그럼 비밀번호 하나 하고 가야죠. 그래도 라핫 반 있었죠 아까. 라핫 반 하시면 지나치는 비밀 해가지고 이 패스워드. 네, 패스잖아요. 여기 패스. 반. 라핫 반 하시면 그래서 패스워드가 되고요. 자, 다음 두 단어는 묶어주시고요. 푸송 하시면 푸 하면 사람 접두사였고요. 송 일성으로 하면 샌드 보내다 했죠. 그래서 보내는 사람 발신자 또는 발신인이 되고요. 받는 사람도 있겠죠. 랍 하면은 받다인데요. 포랍 하면은 수신자 또는 수신인이 되고요. 프라이산이 또 나왔죠. 프라이산이 우체국과 관련된 단어인데요. 무릇. 요거 성조 주의하시겠다. 성조법상으로는 무릇이 돼야 되거든요. 무릇 이렇게. 근데 우리 이거 읽으실 때 어떻게 읽으셔야 되냐면요. 무릇 하고 일성으로 낮추셔야 돼요. 그래야 뭐가 되냐면요. 남성이라는 뜻이 있을 때 문어체로 남성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체국 남성 해가지고 우체부가 되는데요.
부릇 관련해서 또 하나 좀 추가를 해드리면요. 우리 선조들 조상 있죠, 조상. 이 반 또는 반바라고 읽으시면요. 뭐 최초의, 처음이라는 뜻이 있는 문어체로 우리 차용어거든요. 팔리산스크리트인데요. 여기다가 부릇 넣게 되면요. 남성이니까 조상입니다. 남자 조상이에요, 즉. 그래서 읽으실 때는 반바부릇, 반바부릇 하시면 되거든요. 반바부릇 이렇게. 네, 여기 이제 조상 선조님이고요. 만약에 남성 조상님이나 우리 선조님을 나타낼 때 사뜨리 요거 부릇 보시면 사뜨리 항상 생각해 주세요. 사뜨리 이렇게. 사뜨리 하시면 여성의 의미가 있어서요. 반파 사뜨리라고 하시면 여성 선조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또 우체부를 정리를 한번 해봤고요. 자, 이어서 깐 명사화소죠. 송 보내다였어요. 클랍 돌아가다, 되돌리다. 보냈는데 다시 돌아왔어요. 보냈는데 돌아온 것. 이게 반송입니다. 보냈는데 돌아오다. 반송이죠. 그리고 따창이 있어요. 창. 짧게 하셔야 돼요. 따창. 창 하면 저울이라고 이제 돼 있지만 우리 따 하면은 뭐 눈금도 되거든요. 그래서 저울도 되지만 뭐도 된다. 창이란 단어가 저울로 재다라는 뜻이 있어요. 뜻도. 예, 창 하시면 그래서 우리 몸무게의 뜻이 있는 남락 있죠. 남락. 그렇죠? 남락 이렇게 하시면 몸무게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창남락 하셔야 더 정확히는 뭐다? 몸무게를 재다가 되겠죠. 자, 그리고 다음 단어 보시면요. 또 프라이사니가 뒤에 있어요. 프라이사니, 네, 우체국과 관련된 단어인데요. 뜨라, 우리 뜨라 아까 보지 않았나요? 응원 뜨라 화폐라는 단어에서 봤는데요. 뜨라면 아까 도장이라는 뜻도 있죠. 무슨 인 할 때도, 인주 같은 거 할 때도 인주는 아니죠. 도장이나 인장 같은 거를 이렇게 뜨라라고 했는데요. 그래서 뜨라 뒤에 프라이사니가 있으니까 우체국 도장, 우체국 소인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다음 단어 보시면 프라이사니까지는 또 우체국 관련돼 있는데요. 노원 하면은 급하다 라는 뜻이 있어요. 급하다. 그리고 피세 하시면 피세, 여기 특별하다 라는 뜻이 있거든요. 특별히 급한 우편 해가지고요. 요게 속달 우편이 됩니다. 우리 아까 일, 업무, 일이라는 단어 있었죠? 예, 뭐가 있다? 응안이 있었잖아요. 응안도원까지만 하시면 뭐겠다? 급한 용무, 급한 일이 돼요. 또 응안도원. 급한 일이 있으니까 뭐 나중에 하자 아니면 뭐 나중에 봐라고 하고 싶으면 그냥 미응안도원 하시면 됩니다. 급한 일이 있다. 미투라, 아까 투라도 있었잖아요. 투라 이렇게 미투라 두원 하셔도 돼요. 투라 두원 이렇게. 이때는 단문 꼭 써주셔야 돼요. 투라라고 발음하실 때는 용무가 되고요. 피세 단문 특별하다니까 네, 이렇게 알아주시고. 그리고 엽서라는 단어 우리 포스트 카드를 또 영어 태글리시로 나타냈네요. 뽀카드 하시면 돼요. 뽀카드 안 해요. 영어 우리 성조 표기로는 뽀카드 요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뽀카드 또는 포스카드 쌍시옷 발음 하셔도 돼요. 네, 포스카드 하시면 엽서가 됩니다. 근데 우리 영화 포스터도 있잖아요. 포스터도 이렇게 쓰시고 발음하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러 쓰시고 묵음 쓰시면 되고요. 포스터 하시면 돼요. 요거는 아무 표시가 없지만 우리 이성으로 읽는 그런 단어거든요. 그래서 포스터 또는 포터 하시면 되거든요. 쌍시옷 발음이 만약에 묵음 부호가 있으면 잘 안 읽는데 있으면 대부분 다 하세요. 그래서 포스터 하고 발음하셔도 되고요. 엽서도 어떻게 하면 되겠다? 포스카드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택배 왜 이렇게 길지 또? 일단 명사가 되니까 깐이 있고요. 머리깐 나왔네요. 머리깐 하면은 서비스였어요. 택배 서비스 하면 더 좋겠네요. 그렇죠? 택배 서비스 이렇게. 송 하면 보내다인데 등 도착하다도 있지만 어디까지라는 뜻도 있어요. 등이 티반 하면 집이니까 집에까지 보내는 서비스 이게 택배죠. 그래서 깐버리깐 송등 티반 한번 더요. 깐버리깐 송등 티반 하시면 집까지 보내는 서비스 해서 택배가 됩니다. 자, 송조 지우면 안 되죠? 깐버리깐 송등 티반 이렇게. 네, 비닐봉지 가실게요. 봉지 밑에도 있네요. 통 하고 사성으로 하시면 봉지는 어떤 담는 그런 유를 의미하는데요. 그래서 우리 왜 둥타오 발을 담는 봉지 양말이었잖아요. 둥타오 이렇게. 그때도 이제 둥이 들어갔죠. 플라스틱 하시고 요거 플라스틱 하고 평성에 일성하시면 돼요. 플라스틱 이렇게 플라스틱 이렇게. 얘도 묵음 표시 없으니까 읽어주셔도 됩니다. 플라스틱 하시든 플라스틱 하시는 편하게 하셔도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성조 법상으로는 아가 들어가는 게 맞아요. 법상으로는. 자, 그리고 둥하고 이어서 끄라다 하시면 종이라는 뜻이 있어요. 종이. 그래서 종이 봉투, 우리 봉투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 그 중에
쇼핑백이나 쇼핑백 그 종이봉투를 둥까다치라고 하든지 둥까다처럼 하셔도 됩니다. 둥까다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그동안 여행을 못 가셔서 네, 아마 항공 마일리지나 아니면 이런 마일리지 같은 적립 카드가 아마 쌓여 있을 거예요. 그 적립 카드를 어떻게 하냐면 우리 아까 밭 했었죠. 밭 있었잖아요. 카드란 뜻이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그 카드가 어떤 카드죠? 적립하면은 우리 모으다, 수집하다라는 동사가 요게 쌌쏨이 있어요. 쌌쏨. 요게 수집하고 모을 때 우리가 컬렉트가 되겠죠. 적립하다가 돼가지고 맛 쌌쏨 하시면 적립 카드가 되겠죠. 적립하는 카드. 마일리지 카드라고 또 옆에 하나 적으셔도 좋을 것 같네요. 네, 마일리지 카드. 자, 그리고 전보가 있는데 우리 전보는 이렇게 씁니다. 물론 토하고 레하고 두 단어가 만나가지고 러르아가 연음이 돼가지고 도라레 가면 되거든요. 도라레 이렇게 도라레 가시면 전보가 됩니다. 그래서 발음하실 때 도레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도라레 해주시면 전보가 되고요. 이상 태국어 맛집 피무쌤 채널의 피무였습니다. 툭탄 반디나캅 저까나 틴나나캅 사와디크랍 반디나캅 툭탄 거쿤크랍